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입니다. 오늘 SK 하이닉스가 꽤 큰 폭의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많이 밀었었죠. 네, 분봉을 잠깐 보실까요? 아침 일찍 이제 보시면은 거의 뭐 이제 마이너스 10%까지 갔다 왔으니까 여기까지 이제 조정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말아 올려서 여기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SK 하이닉스가 우리나라에서는 시총이 상당히 큰 편이잖아요. 시총 순위 3위권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0%까지 시초가부터 찍었다가, 그 다음에 현재 마이너스 4%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니 이게 뭔 일인가? 그리고 뭐 이거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큰일 난 거 아닌가? 싶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 이유들을 좀 설명드리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이제 뭐 투자를 해도 되는지, 얼마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들도 좀 공유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SK 하이닉스가 이제 오전에 조정이 나온 거는 좀 복합적이었다. 좀 복합적이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산적해 있는 악재도 있습니다만, 간밤에 나온 미장의 조정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마이크론이나 AMD나 이런 종목들의 조정도 있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조정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 올해 한 중순경, 여름경부터 등장했었던 재고자산 급증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아침 일찍 나왔던 외국인들의 투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해갖고 그냥 툭 빠진 겁니다. 근데 이 마이너스 10%는 좀 오바였거든요. 그래, 좋아. 마이너스 10% 오바니까 바로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여기까지 반등이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내용들을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뭐 이제 최근에 뭐 악재가 이미 있었었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기사들 보시면은 불황의 일회성 비용까지 SK 인텔랜드 인수 부담 증폭. SK가 이제 인텔의 랜드 사업 부분을 인수를 했었잖아요. 인수를 했었고 아직 잔금을 다 치르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인수를 했었고 인수 과정에서 현재 비용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부담이 증폭하고 있다. 라는데 문제는 이 부담이 증폭하는 게 이제 그냥 증폭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이제 최근에 나왔던 이런 기사, 5월 달부터 나왔던 기사죠. DB하이텍 목표 주가 하향, 고객사 반도체 제품 재고 증가 가능성. 반도체 쪽에 좋지 않은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뭐 DB하이텍이 나왔었던 이제 얼마 전에 나왔던 레포트 헤드라인을 보게 된다면 최대 실적이긴 해, 3분기 때. 하지만 이게 끝이야. 이제 이 좋은 시절은 끝났어. 라고 이제 레포트가 나왔고, 그리고 또 나옵니다. 166조 제곱폭탄 터지나 대기업 창고도 꽉 찼다. 예, 반도체 투톱 석 달 새 8조 원이나 늘었다. 반도체 투톱이라고 한다면 삼성하고 SK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오늘 나왔던 기사, SK 하이닉스 4%뚝, 미국 반도체 지수 급락 후폭풍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라는 걸 겪었고, 그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익숙해지고, 적응이 되기 시작하면서, 보복 소비라는 심리가 작용하면서 시장에서 미친 듯이 소비가 발생을 합니다. 뭐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고 이제 반도체라는 게 워낙 여러 사업에서 필요하다 보니까 뭐 대표적인 예로 전기차. 최근에 이제 자동차 사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뭐 반도체 대란으로 반도체가 부족해갖고 무슨 옵션을 빠진다. 뭐 예를 들어 전동 시트가 빠진 자동차. 뭐 이런 거 되게 많았거든요. 뭐 통풍 시트가 빠진 자동차. 아마 최근에 자동차를 구매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세상에 몇 천만 원짜리 차가 수동 시트라니. 뭐 이러면서 이제 구매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반도체가 최근에 부족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SK를 비롯해서 많은 회사들이 설비를 늘립니다. 그렇게 예, 이 생산량을 늘려버리죠. 근데 갑자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이렇게 시장은 미친 듯이 물가가 올라가고 소비는 위축되고 실제로도 소비 좀 그만해 물가 잡게 라고 하면서 금리를 미친 듯이 올립니다. 금리를 미친 듯이 올려갖고 야 너네 소비 좀 그만하고 저축해. 그렇게 우리 물가 좀 잡자. 이렇게 이제 전 세계가 유도를 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소비가 급락을 하죠.
생산량 늘려놨는데 소비가 갑자기 급락을 해. 이게 옛날처럼 천천히 경기 둔화되는 게 아니고 갑자기 됐잖아,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준비할 상황을 맞이하지 못했고, 예,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생산량이 늘어났으니 어떻게 해요? 재고가 급증을 하죠. 예, 재고가 완전히 이제 급증을 해버리고, 재고가 이제 급증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 이 SK만 급증이 아니잖아요. 삼성도 급증해, SK도 급증해, 예, 미국 마이크론도 급증해, 다 급증해요. 전 세계가. 그럼 어떻게 해요? 단가 후려쳐서라도 팔아야죠. 재고 처분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반도체 지수들은 급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이런 이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회사들은 수익성이 악화되겠죠. 더 비싼 가격에 팔아야 되는데 더 낮은 가격에 팔아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언제까지일지 긴가민가하니까 관련주들이 하락을 했고 관련주들에 대한 전망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업황이 안 좋다고요. 업황이 안 좋고 이 업황이 안 좋은 상황이 좀 길게 갈 것 같아서 투자자들은 무서워요. 전문 투자자들은 현재 무서운 상황입니다.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그런데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SK 인텔의 낸드 사업을 인수하면서 부담이 급증한 상황이고 이번에 나왔던 며칠 전에 나왔던 이제 SK의 분기 보고서를 보게 된다면 요 내용입니다. SK 하이닉스 낸드 프로덕트 요게 이제 인수한 사업인데 보시면은 단위가 1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번 분기의 적자가 분기 손익이 100만 원이면 이게 얼마예요? 8천억 대입니다. 네. 요런 문제를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이제 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미장의 급락이 있었는데 미장의 급락이 이제 보시면 이제 미국 차트 좀 볼게요. 자,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 보시게 되면은 어제 6% 빠졌습니다. 네, 어제 6.7% 빠졌죠. 뭐 나름 최근에 지수 이번 주에 지수 반등이 좀 있었고 미국의 반등도 있었고 한국의 반등도 있었죠. 전 세계적으로 지수가 반등을 했었고 반등하는 속에서 마이크론도 꽤 올랐단 말이에요. 올랐지만은 네 급하게 지금 빠져버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을 하면서요. 그리고 얘만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뭐 AMD도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4.8% 급락을 했죠. 뭐 이거 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네, 현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2% 급락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SK 하이닉스는 이 좀 종합적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아침 일찍부터 외국계 창구에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매도 폭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좀 뭐라 그럴까 이제 간밤에 반도체 지수가 급락을 한 거는 약간 트리거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원래도 좀 산적했던 악재들이 있었죠. 원래 이제 올해 한 여름경부터 재고 자산이 급증을 할 거다라는 경고성 레포트는 계속 나왔습니다. 네, 계속 나왔던 상황이고 SK 그룹 입장에서는 이제 인텔 랜드 사업이 현재 어쨌든 계속 적자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근데 주식 투자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얼마나 악재이더라도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 모를 때 제일 무서워요. 즉 불확실성이 제일 무섭거든요. 근데 현재 이제 이 반도체 사업하는 회사들이 작은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다 큰 회사잖아요. 다 큰 회사가 생산량이 다 늘어난 상태에서 재고 자산이 급증하기 시작하니까 앞으로 이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기화될까 봐. 그 얼마나 이어질지 무섭거든요. 자칫 과거에 있었던 치킨 게임처럼 수익이 안 나도 서로 쥐어박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고 그리고 아침 일찍 외국인 창구에서 투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그 반도체 지수에 대한 어떤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지금 수급 동향을 보게 된다면 현재 외국인들이 3천억 이상 매도하는 걸로 나오죠. 그리고 코스피가 1%대 급락이 나오고 있고, 근데 미선물은 그렇게 급락이 아니고, 그리고 아시아권 증시에서 보게 되더라도 사실 일본은 마이너스 0.3%, 뭐 중국은 맨날 뭐 지들끼리 따로 노는 증시니까 일본은 0.3% 빠지는데 한국은 1%대. 좀 억울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보시면 우리나라 이제 시가총액 순위를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코스피 200 전체의 21%를 차지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코스피 200 전체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둘만 합쳐도 25%예요. 맞죠? 근데 쉽게 말해 얘네가 4% 빠지잖아요. 그러면 지수가 1% 빠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자 마이너스 2% 찍고 SK하이닉스 마이너스 4% 찍어버리니까 지수가 안 빠질래 안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역으로 얘네가 4% 오르면은 지수가 1% 오릅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삼성하고 SK하이닉스는 관계사가 너무 많잖아요. 여기에 납품을 하는 반도체 장비 회사들도 있을 거고 재료 회사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계열사들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빠지면은 지수가 전체적으로 빠지는 분위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금 특이한 용어가 있습니다. 체감 지수. 아, 지수는 막 오르는데 내 종목은 안 올라. 체감 지수가 별로야라고 표현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런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삼성, SK 하이닉스, 뭐 자동차 뭐 이런 거 몇 개 잡아주고 올려주고 나머지 종목 다 떨궈버리면은 예, 지수 분위기가 안 좋거든요. 체감은 안 되는데 지수는 막 올라가요. 그게 이제 한국 증시의 특이성인데 일단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오늘 마감 때까지 지수의 분위기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겠죠. 일단 요렇게 SK 하락 요인은 요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뭐 어떤 특별한 하나만의 이유만으로 이제 조정이라기보다는 좀 종합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영상 하단에 보시면 제가 카톡방 링크 걸어놨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카톡방 링크 클릭해서 같이 공부하면서 매매할 수 있도록 놀러와 주시고요.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입니다. 일단은 하이닉스는요, 오늘 저의 첫 번째 평가는 좀 오바했다. 마이너스 10%는 오바입니다. 마이너스 10% 오바입니다. 그러니까 좀 복합적인 상황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다른 반도체 회사들의 조정폭이 마이너스 10%가 안 되는 상황에서 하이닉스의 부담감이 좀 더 있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10%는 좀 오바였다. 그러다 보니까 저가 매수가 바로 붙은 거고요. 어쩌면 누군가의 주문 실수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오바였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전저점에서 출발해버리고 나서 저가 매수가 붙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지만 올라가려고 하니 바로 얼마 전에 여기서 이제 하락이 시작됐잖아요. 이번에도 여기서 하락이 시작되었잖아요. 올라가려고 하니 이건 부담입니다. 이건 이제 매물층이란 말이죠. 이거를 뚫고 올라가기에는 조금 부담되는 위에서 왜 별표가 나오죠? 위에서 이렇게 눌러버리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이제 요 저점을 찍었던 요 저점을 이번에도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요거를 깨자니 테스트라는 밑에서 이제 저감에서 여기선 들어오는 뭐야 8만 원 초반이야 매수 여기서 현재 공방 전이죠. 근데 전반적인 분위기나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요게 깨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이게 이제 이번 주에 깨냐, 다음 주에 깨냐, 이 싸움인 거고 이번에는 여기서 저감에서 너무 급하게 떨궜으니까 들어오면서 놀래서 저감에서 들어왔고 반등을 하고는 있지만 요 상단선을 뚫고 넘어가기에는 현재 여건으로는 어렵다. 라고 보여지고 근데 하단선이 깨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왜냐면 현재 업황이 안 좋고 업황이 불확실성이 있고 오늘 외국인들이 이 정도로 던지는 걸 고려해 봤을 때는 충분히 있다.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일단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매수를 한다. 난 매수를 하려고 한다. 매수 대기자다라고 하신다면은 사실 굳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처럼 급하게 이 8만 원 가격을 건드리는 게 아닌 이상은 굳이 급하게 하실 필요가 있겠나? 차라리 업황에 대한 어떤 개선 시그널이 나온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지 어떤 매수 버튼 누를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굳이 할 필요는 없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나는 기보유자다. 라고 하신다면은 단가를 체크해야겠죠. 내가 뭐 10만 원 넘어가는 단가다 뭐 이러신다면 현재로선 방법이 없어요. 저라면 만약에 이제 9만 원 넘어가는
네, 어떤 액션이 나왔을 때 그냥 손절 처리를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현재로서는 이제 어쨌든 이걸 깨지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깨진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한다? 그것도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저라면 이번에 이제 9만 원 근접, 9만 원 넘어가는 상황에서 비중을 줄이고 그리고 차후에 다시 추매를 한다든가 예, 이런 대응을 하거나 내지는 9만 원 넘어가는 상황에서 9만 원 기준 잡아놓고 손절하고 나서 재매수 라인을 노린다거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에너지가 이미 하방입니다. 이런 하방이잖아요. 좋은 시절을 작년에 끝내고 나서 비단 이번에 나왔었던 조정만이 문제가 아니고 계속 고점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판다는 거죠. 주가의 어떤 향방을 결정지을 수 있는 큰 손들은 꾸준하게 팔아왔다는 거고, 근데 그런 에너지가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지지를 받을까는 의문이에요.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자신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지선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 어떤 대응을 한다? 그거는 네, 권장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 추가적인 어떤 대응 방안 그리고 SK 하이닉스 말고 나 딴 거 사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제가 좋은 종목들 추려가지고 카톡방에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링크 클릭 카톡방 놀러와 주시고 하이닉스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